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오늘은 여야 썰록으로 문을 열 텐데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신인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아유, 어제 보셨어요? 그 실시간으로? 강 의원님은 보셨겠지. 언미면 어제는 아니고 우리 시간은 오늘이고요. 예. 한 시를 그렇죠. 넘겨서 예. 봤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졸려서 안 볼까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 SNS에 흥미진진한 얘기가 또 사실은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보고 저도 그것 때문에 봤어요. 워싱턴 특파원을 했고 예. 외교 한미 관계 외교 이런 거 오래 취재를 해온 기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 과거부터 정상회담 이런 거 많이 취재해 왔는데.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더군다나 상대 동맹국 수장 있는 그 동맹국에다가 펄진이 레볼루션이니 이런 말 한다는 거는 좀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 파국을 그냥 아예 그냥 애초에 본인이 미리 선언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의 충격적인 그 발언인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해가지고 이제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건데요. 막상 이제 분위기 자체는 뭐 상당히 그렇지 않게 흘러갔기 때문에 정말 나라 위에 다행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 제 후배 기자들 직접 좀 현지 분위기 어땠냐 하니까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거기도 이제 그 3시간 전에 터지니까 이제 기자들이 특파원들도 난리가 났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그때까지의 워싱턴 그 미국 쪽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딱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오발 오피스 들어가게 되는 이제 3시간 뒤 확 달라졌대요. 그래서 지금 특파원들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그 전대미문의 위협적인 트윗을 날린 직후에 무언가 한미 간에 최종적으로 딜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딜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만족을 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낯으로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사실은 한미 지금 협력의 상징인 조선 얘기를 꺼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직접 대면하기 직전에 조율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모두 발언을 했고 일이 잘 풀려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게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니 왜 도대체 그 일본에서 수행을 대통령을 해야 될 외교장관이 갑자기 직항도 아니고 조지아를 거쳐서 그 워싱턴까지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막판에 그렇게 워싱턴으로 가서 3실장이 정책실장, 외교 국립 안보실장 비서실장, 3실장이 전부 워싱턴에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인데 이건 또 무엇인가 했단 말이죠. 이것도 결국은 총동원돼서 뭔가 딜이 이루어지는 이제 부분인데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성과를 이제 강조하기 좋아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 정상회담 뒤에 자기 국민한테 이번 이 외국 정상한테 내가 이거 얻어냈습니다. 이거 하는 게 이분이 이제 핵심인데 3,500억 불이었다 결국은. 3,500억 불을 그 한국 쪽이 뭐 적당히 이제 그냥 구렁이 담 넘듯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명확하게 3억 3,500억 불을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미국 쌈짓돈처럼 우리한테 넘겼다. 요거를 명문으로 이제 박는 문제. 요걸 갖고 막판까지 딜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어제 이제 간밤에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거 오죽하면 그거 무슨 계정이 해킹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그러니까요. 예, 뭐 혁명, 뭐 수청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또 뭐 대한민국에서는 뭐 사업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사업할 수가 없다. 예,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딱 보면서는 놀랬지만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식의 그 협상의 전략의 일환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일부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고 온 그런 내용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좀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가운데에서 쭉 설명을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의 그런 협상 많은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었냐 싶고요. 전 이번에 좀 유의미한 것은 원래 미국을 먼저 가야 된다라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참 까다로운 상대인 트럼프를 상대하는 과정에서는 일본과 좀 약간 동병상련 처지이기도 하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먼저 나름대로의 전략과 어떤 성과물들을 가지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도 나름은 좀 주요했던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해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첫째,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가장 큰 성과는요. 일단 뭐 이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축해 세워줬잖아요. 예. 아주 뭐 최고의 지도자인가요? 뭐 하여간 굉장히 좋은 그 덕담을 해줬고요. 우리 그 한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게 지금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의심한다. 뭐 쉐쉐라든가 이 사람 친중 친부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미국의 이제 굉장히 강성 보수층이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우려되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작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신뢰관계를 이제 굳히게 됐다는 거. 이거는 우리 한국 국민 또 나가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도 다 굉장히 좋은 일이다. 요거를 굉장히 이게 아주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저 양국 국민 나아가 전 세계에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오발 오피스에서 그렇게 생중계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두 사람의 대화 플러스 사실상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니까 미국 언론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정상과의 회담 중에서 가장 뭐 일단 뭐 그래도 충돌도 없고 그냥 잘 흘러갔다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저는 이건 아주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점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5.5, 10점 만점에 5.5를 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 지금 그것은 오프닝 세션이거든요. 우리가 본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가죠. 그러니까 오프닝은 알다시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포장지를 보여준 거고 안에 이제 진짜 내용물이 뭐냐는 그 비공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용물 갖고 서로 이제 협상을 해서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게 없어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그 내용물에 가지고는 완전히 지금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 또는 못했다. 이런 얘기고 간단히 이제 브리핑들을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아까 말한 3실장이 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원자력 협정 가지고 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었다 뭐 등등 나오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두루뭉실해요. 저는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 합의가 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가? 현안들을 건드리기는 했는데 양쪽 간의 이견이 다 해소가 돼가지고 자신 있게 문장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제 우려를 낳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만간 여기저기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개개 사안별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좀 우리 국민이 놀래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 그런 것이 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전 어제 우리가 지금 처음 한미 정상회담을 한 건데 저는 굉장히 큰 성과를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처음부터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이거를 착각한 나머지 왜 의전이 그렇게 허술하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실무 방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의전이 좀 박하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알기로는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예, 근데 실무 방문하고 공식 실무 방문은 레벨이 한 단계 예, 다른데 근데 국빈 방문의 의전과는 다른데 왜 의장대 안 나와 있고 왜 이렇게 좀 초라하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든 흠잡으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런 뭐 의혹과 불신들을 씻어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 때는 보면은 상당히 돌발적인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SNS 돌발적인 거 아닌가요? 이번에요? 아니 SNS 그렇죠. 자체는 돌발적인데 두 정상 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뭐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저도 외신을 쭉 보고 왔는데 상당히 호평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성과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이번에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그 정상회담 가운데 이야기를 한 게 많이 회자가 되던데 전 이 전략이 상당히 전 주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일본을 먼저 거쳐서 미국에 간 전략도 제가 좋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내용은 똑같은데 대통령만 문재인 대통령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북미 수교까지 뭐 얘기하다가도 그냥 그게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운전자론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이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시간표와 트럼프의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좀 물거품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반도 동승자론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타고 가면서 같은 차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치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전 상당히 이런 외교 전략도 잘 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첫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은 성과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홈런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는 일본하고 그 정상회담을 이어서 저는 두 번 다 일본 한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로 치면은 한 90점 정도 드리죠. 100점 만점에. 근데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동승자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중국 얘기하면서 그 중국 간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같은 비행기 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같은 진영 같은 배를 탄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좀 사실 트럼프 2기에 또 이제 그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의 핵심이 친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 심합니다. 제가 그 외교 전문가들 그 이제 정권 교체기 이재명 정부로 이제 교체되는 그 시점 6, 7월에 그 워싱턴 드나든 외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워싱턴에서 새 한국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 거의 대부분이 이 사람 친중 아니냐, 프로 차이나 아니냐. 쉐쉐라고 얘기한 사람 아니냐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추켜 세우기도 하면서 지금 보니까는 세게 얻어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우리랑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책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좀 시 주석 만날 때는 나랑 같이 가서 나랑 같이 가자. 내 모니터링 안에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한다고. 원래 한미 동맹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같이 갑시다.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중국 문제에 있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오늘 그 또 그거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이 CSIS 가서 한 발언입니다. 이게 안미 경중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좋게 말하면 안미 경중이고 나쁘게 말하면 양다리인데 그 경제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안보는 미국하고 이제 이건데 취할 수 없는 이거를 상태죠. 본인이 대놓고 안미 경쟁을 과거에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건 직접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본인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대만 사태 신경 써야 되냐? 뭐 여기도 중국에 쉐쉐, 미국에도 뭐 땡큐하지만 중국에도 쉐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가지고 엄청난 무리를 빚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사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같이 가자고 했느냐. 결국 이제 워싱턴에 그 우려가 전달된 이런 것인데 본인이 그거에 화답하듯 오늘 그랬잖아요. 앞으로 한일 관계도 잘하고 한일 관계 내가 잘 해봤고서 여기 왔고 한미일 협력 앞으로 이거 중시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여기다 그다음 CSIS에서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본인 얘기를 180도 뒤집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중국은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중국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국내에서만 꼭 보면 반일, 친중, 뭐 반미적인 걸 해요. 그래놓고서 이번에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 내용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당신 만나기 전에 일본 가가지고 위안부 문제 그거 다 정리했다. 그래갖고 이제는 한일 관계 좋아졌고 이거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으로 지금 앞으로 사안을 다루겠다. 이거 전형적으로 보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보수 정부하고 말한 거 뭐가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현실이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이런 현실주의 노선을 원래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민주당은 레토릭으로 반일 죽창가 떠들다가 결국은 지금 뭡니까? 모멘트 오브 트루스. 일종의 지금 큰 형님을 만나가지고 너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딱 이런 얘기를 지금 엄청 이거 보니까 외워서 한 것 같이 다다닥 나오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런 점에서 전 민주당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민주당이 친일 친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친일 친미하면 애국이고 다른 당 정권이 하면은 그거는 무슨 매국이고 토착이고냐.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미 경중이라는 게 대한민국 그동안 취해왔던 전략이고 안보는 미국과 또 경제는 이제 중국과 한다는 건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미소 냉전 시대도 있었고 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뭐 전 세계를 또 손바닥에 쥐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G2로 해서 이제 미중이 서로 이제 양강을 이루는 이런 구도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죠. 외교를 뭐 답을 정해놓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정답이 이거다. 원래 외교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예. 저는 답을 정해놓을수록 더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고 또 지정학적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더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강 의원님께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입장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진 국제 질서와 또 대한민국도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국력이 또 세졌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보 전략도 이제는 한미동맹 기초 위에서는 과거처럼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미국에만 거의 뭐 종속되다시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경제도 그러면은 왜 안미 경주인 것처럼 왜 중국하고만 그럼 경제가 나옵니까? 미국하고도 우리가 경제적인 얘기를 트럼프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세계 질서가 짜질 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 크기에 맞는 우리도 안보 전략, 경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 정부에서 과거에 그러면은 친중입니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도 북방 외교를 했고 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YS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까지 준비하다가 못했잖아요. 그 DJ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하신 건데 저는 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는 또 우리 안보 전략도 좀 따라갈 필요는 있지 그렇죠.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100번 1000번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민주당이 다른 얘기를 한 것도 네. 사실이니까. 네네 그렇죠. 자, 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 주목했던 것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자기네가 네.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요 부동산 업자잖아요. 그 이분이 항상 해외 나가면 미군 기지를 보면서 그 부동산으로 봐요. 그 대표적으로 이게 뭐 우리 지금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베 총리가 그 얼마 전에 사망한 아베 총리가 말이죠. 트럼프를 여러 번 만났잖아요. 전 세계 정상 중에서 아베 총리가 제일 친해요. 아베 총리가 제일 친한데 그럼 그 아베 총리가 왜 그렇게 친해졌는가? 아베 총리가 두 가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 거예요. 뭐냐? 첫째 우선 전화를 하면요. 트럼프가 1시간 전화하면 59분을 떠들어요. 엄청 떠듭니다. 어저께도 누구랑 많이 다른 거 굉장히 같네? 닮았죠. 근데 어저께도 보세요. 어제 기자회견 봐도 트럼프가 거의 다 얘기하잖아요. 무지무지 떠듭니다. 이거 다 들어줬어요. 아주 그냥 말 끊지 않고 다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1번, 2번 뭡니까? 골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59분 1시간 중에 59분을 떠드는데 이분이 59분 중에 딱 뭐 대강 한 60분 치면 그중에 30%만 현안을 얘기해요. 나머지 그럼 70%는 무슨 얘기했냐 하면은 자기랑 대화했던 다른 정상 헐뜯기. 아베 내가 지난번에 필리핀 누구 대통령이라 했는데 야 그 사람 진짜 뭐 이런 사람이더라 하면서 이른바 뒷담화. 그 다음이 골프. 이거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부동산입니다. 그 오키나와 가가지고 이래요. 아니 저 아베 이거 지금 보니까 훗덴마 이거 이 기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보니까 막 상가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저 공원도 있고 이러는데 이 훗덴마 때문에 이 상가하고 공원 땅값 얼마나 올랐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이 해외 가서 미군 기지를 보면 이 기지의 뭐 안전, 안보적 가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 바로 그 기지 앞에 저 음식점 저거 땅값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어요? 거기가 풍경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직접 아베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해외에 있는 미국 기지도 일종의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지 그 해당 그 국가에 일종의 땅값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오너십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절대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한마디로 이제 이거죠.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면서 아예 니들 그러지 말고 부동산 등기 미국 정부 앞으로 좀 해줘. 지금 이런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니 나 거짓말 내가 뭘 지금 잘못 들었나? 근데 저게 아니 황당한 얘기잖아요. 황당한 얘기죠.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분이 해외 정상들한테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땅값 올랐고 우리 미군 기지 때문에 니네가 옆에 상가 올랐으면은 그 정도는 우리한테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거래와 딜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생각에는 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뭐죠? GNP에서의 이제 그 방위비 부담 이거를 2.3에서 3.5로 높이는데 약간 이제 이분이 이런 거 가지고 일단 좀 소위 들이밀었다가 저 자기들 유리하게 협상의 칩으로 쓰려고 항상 쓰는 저 칩을 썼다. 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이분의 그동안 사고 방식이나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뭐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그거를 몇 번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봤어요. 예.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나? 네? 아니 네. 상상 초월의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원래 사업가 출신이니까 뭐 굉장히 아니 그 남의 나라 땅을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사업하는 방식으로 늘 하는 것이고 아니 뭐 이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협상 하는 거 보십시오. 다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본인들 이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장 만들려면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각국에서 기업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협상해가지고 관세를 올려놓고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지금 얻어가는 구조도 좀 이상한 거고 저는 지금 뭐 미군 기지도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것도 그 맥락으로 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방위비 뭐 분담에 대한 우리가 협상을 한다든지 할 때 본인의 나름의 어떤 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좀 전략인데 같은 예, 근데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소유로 돼 있는 땅을 왜 미국 그래서 정부에 줍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과거에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 조차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차 뭐 영국이 중국 홍콩을 100년간 조차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지금 저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이 저 자유민주주의 민족 국가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레토릭이긴 한데 우리가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이제 우리 GNP 대비 국방비 요거를 슬기롭게 잘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지금 만일 준다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 영토는 미국 영토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네. 근데 미국 영토 내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 네. 그 미군이 어디로 가든 우리나라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마치 괌에 있는 미군이 중동에 가든 타이완에 가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정곡을 그죠? 찌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전략적 유연성 이거 니들이 인정해 줘야 돼라는 것을 바로 그거 소유권 우리한테 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저는 오늘 신율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신율의 정면 승부가 아니라 후방, 측방 다 완전히 사방을 보시는 탁월한 그야말로 해안을 가지셨다고 이 보이는데 막판에 또 이러시면 아니 네. 왜 제가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이제 문제가 분명히 지금 현안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딴 건 모르겠지만 내가 그건 못 받아주겠다라고 기내에서 미리 얘기를 해버린 사안이에요. 그래서 요 사안이 사실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예. 요것은 사실은 딱 20년 전에 2006년에 반기문 라이스 당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외교 장관끼리 사실은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때도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원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이라크 등 중동의 주한미군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양측이 그냥 서로 존중한다. 한국은 미국의 그 어떤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른 주한미군 이동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반대로 미국은 그럴 경우에 한국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주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는 문제가 뭐냐. 중동이 아니라 결국 중국이에요. 그렇죠. 이 유연성의 문제가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우리가 원하는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요즘 전쟁이 뭐 한반도에서만 일어나냐. 그리고 우리 미군이라는 게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으로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있는데 좀 작전하다 보면 주한미군도 여기저기 어떻게 좀 가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깨놓고 얘기해서 만약에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그 대치만을 위해서 있다면 전쟁이 북한하고 나면 만약에 중국이 지원해서 저 6.25 때처럼 중국군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럼 주한미군은 북한군하고만 싸우란 말이냐. 이런 논리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되 지금 우리가 연루되지 않을 이런 이제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왜 공동 성명이나 지금 미국 쪽 브리핑이 안 나오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이 굉장히 이제 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 문제가 사실은 주한미군 병력 숫자 감축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주한미군 숫자가 감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게 이거 어떻게 됐던 간에 중도 보수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뭐
뭐 가뜩이나 좀 하락세에 있다 그러는데 그런 영향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방위비 분담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 또 전략적 유연성 얘기까지 이제 협상에는 올라는 가겠지만 저는 미군의 주둔 필요성이 이제는 우리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들도 얻는 안보적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변화된 지금 상황들을 가지고 좀 협상을 최대한 국익 중심으로 유리하게 해서 또 내줄 부분 우리가 또 내줘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게 대한민국만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전 달라진 부분들도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 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전략적 봅니다. 유연성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취재한 입수한 정보로는 지금 이른바 평양이나 베이징에 바로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나 특수 장비, 드론 같은 거. 지금 이런 게 지금 주한미군 공군 기지나 이런 데에 전개가 일부 됐거나 훈련 기간 중에 들어왔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이미 김정은과 시진핑은 뒷목이 뻐근한 거예요. 이거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미국이 이란의 최고 그 군 지도자였던 술레이니를 맞아요. 예. 그냥 드론으로 참수했지 예, 않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이 이제 인정이 확실히 되면은 주한미군 공군 기지 같은 데에 평양이나 베이징을 특히 베이징이죠. 전략적 유연성이니까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아마 진보 진영 뭐 중국과 좀 친하고 지내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뜨악할 것이고 무엇보다 베이징의 압박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슬기롭게 지금 좀 다뤄야 됩니다. 농축산물 그거 진짜 개방 추가로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알려진 내용들은 없어서 조금 더 이거는 뭐 정해진 부분을 좀 알아야 우리가 또 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좀 유지해서 조금 최대한 그 개방에 대해서는 좀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문서화가 이렇게 안 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견이 상당히 좀 있는 거겠죠 이게 아무래도. 뭐 종이는 보이는 거는 없고 그냥 서로 말로만 하니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 말 중에 최고 명언이 하도 분위기가 좋아서 뭐 합의고 뭐고 할 것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건 말이 안 그건 되는 말이 얘기. 안 되는 말이 안 얘기지요. 되는 얘기. 아이고, 오히려 합의를 그거는. 못 하니까 그냥 보이는 거라도 그냥 좋게 하자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 외교가 이렇게 분위기 좋아서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외교를 오래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밀실 진행을 해도 결국 한쪽에서 들고 나오거든요. 지난번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포장하고 꾸미고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이제 국민한테 나중에 공개할 건 공개하고 좀 이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여야 썰록 이어가겠습니다.